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네이버에 있는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소장님들이나 우리 격리분들이 저한테 혹시 지금 관리비가 많이 부족하다, 해결 방법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거의 한 2004년부터 저도 근무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뭐 회계 점검도 하고 제가 직접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겪은 제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 그 만든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혹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다정한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 주변에 판도라 격리실무 아직 모르시는 분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애써서 쓴 글이니까요. 필요한 경우는 좀 인쇄해서 읽어주시고 본인 글처럼 재가공해서 타 카페나 타 밴드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판도라 격리 실무 유튜브는 주요 강의 내용은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관리 업무 주요기사 관련법 변경사항 인사 노무 관련 변경사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비가 부족한 경우를 좀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초창기에 관리비 예치금을 적게 부과했거나 이제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많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요, 그 시점에 관리비 예치금을 걷었겠죠. 뭐 제곱미터당 뭐 3,000원, 뭐 2,000원 뭐 이렇게 걷었다면 5,000원, 7,000원 이렇게 걷었다면 현재는 관리비가 물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제곱미터당 10,000원을 걷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것이 관리비가 첫 달에 써야 되는데 관리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비는 후부가니까. 그래서 미리 소유주들한테 너희가 관리비 미리 한 달 거 먼저 좀 내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비 금액이 모자란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관리비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어떤 단지는요, 이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분양이 많아서, 이제 미분양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미수관리비 예치금 안 내겠죠. 혹은 실제 미입주 세대가 많아서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초창기, 입주단지 초창기에 이렇게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납 관리비가 이제 많다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관리비를 많이 안 내신 거예요. 이분들이 밀리셨다는 거죠. 관리비는 보통 15% 이하로 미수관리비를 관리해라, 체납 관리비를 관리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상가나 저번에 임대아파트 보니까 체납 관리비가 80% 가까이 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관리비라는 거는 쓴 만큼만 걷잖아요, 여러분. 쓴 만큼 걷는데 내가 쓴 만큼도 못 걷어. 내가 만 원을 썼어요. 근데 10,000원을 걷으려고 관리비를 부과를 했더니 그 중에서 한 4, 5천 원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운영이 안 되겠죠. 아파트의 수입의 대부분은 관리비 수입이기 때문에 체납 관리비가 많다면 운영이 어려운 것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는요, 연차 퇴직 수선 충당금 예산 오류 및 부가 오류인데요. 여러분들 연차 퇴직 수선은 대부분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지에서는 연차 퇴직 수선 충당금을 예산제로 운영하게 되죠. 뭐 예산제 플러스 정산제로 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착오로 위해서 이제 미부과를 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를 말하냐면 가끔 어떤 단지 이제 제가 어떤 단지를 보니까 그 단지는 이제 경비랑 미화의 계약서가 연차 퇴직금을 도급비와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돈을 관리소에서 모아놨다가 도급사에서 우리 연차랑 퇴직금 발생했어. 그러니까 우리 연차 퇴직금 좀 주세요. 라고 증명을 하면 그 시점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뭐 4대 보험이라던가 연차 퇴직금을 우리 관리소에서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퇴직금은 보통 이제 직접 그쪽에다 주기도 하지만 연차 퇴직금을 관리소에서 모으고 도급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모르고 도급비에 주니까 나는 거기서 다 줬다라고 생각하고 안 모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진짜 지급해야 될 때 금액이 모자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사착오로 과소 적립하는데요. 연차 퇴직금을 예산을 짤 때 이 선지급인 경우에나 후지급인 경우, 여러분들 이거 제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인데, 연차는 선지급이냐 후지급이냐, 근데 퇴직금은 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되니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되니, 이건 어디 있어요? 취업규칙에 있죠. 그리고 또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도 넣어야 되죠? 근로자의 날 수당도 넣어야 되고 또 다른 내용들도 넣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막 빼놓고 짜는 거죠. 그리고 통상임금이 오히려 좀 많이 짜면, 그래도 많이 하면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근데 모자라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과소 적립하는 경우에는 관리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이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한 명 한 명 나갈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위탁이 만료돼서 전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모자라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쉽게, 위탁과 자치의 차이가 뭔지 아시잖아요. 위탁은 도급 계약이고 자치는 직접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자치인 경우에는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5년, 막 7년, 12년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너무 적게 모아놨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수선충당금의 오부가, 이거는요, 수선충당금 예산을 잘못 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이분들이 그 하나를 뭐 누락을 한다거나 금액을 잘못 책정을 하는 경우에는 500원만 적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추경을 해야겠죠. 그죠? 추가 경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네 번째는 지나치게 나눈 선급비용 및 감가상각비입니다. 어떤 단지를 보면요, 모든 비용을, 이분들은요 왜 그러는지는 알아요. 거기는 관리비가 조금만 늘어나면 너무너무 예민한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근무한 단지는 되게 고급 단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한 번에 500을 부과하든 1000을 부과하든 입주민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부과할 때 수산 유지비도 부과를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단지는 수선 유지비 관리비가 뭐 10원, 20원만 늘어도 굉장히 예민하신 입주민들이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관리비를 좀 맞추기 위해서 선급 비용을 다 나누어서 선급 비용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수선 유지비가 막 10만 원이 들어도 뭐 10개월로 나누고, 뭐 30만 원이 들어도 5개월로, 뭐 10개월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50만 원이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50만 원을 걷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걸 10개월로 하면 그 달에는 5만 원밖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비가 부족한 현상처럼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떤 단지는요, 이거 성급 비용 명세가 80개 이상 되는 단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너무 기업회계처럼 5년으로 나누시는 단지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을 막 5년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들어오는 돈은 너무 적잖아요. 실제로 쓴 금액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미수수익금이나 미수수익이나 미수금이 회수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지를 보면은요, 미수수익이나 미수금 등이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이집 임대료라던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잘 주죠. 미수수입을. 근데 뭐 그 회사가 정말 망했다거나 돈이 너무 없다거나 이런 경우는 빼고는 거의 잘 주는데,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분쟁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안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쟁 등으로 미수수입, 미수금 등의 회수가 되지 못해서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커뮤니티 비용 등의 과소부가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을 할 때 처음에는 공짜로 하잖아요. 거의 공짜로 공고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비용을 늘리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로는 그 사용료만 받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n분의 n빵 한다 그러죠. n분의 1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n분의 1 하기도 하고 사용료를 받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 운영이 1,000원이 드는데 수입이 8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더 늘려서 받거나, 아니면은 우리 사용료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사용료에다 나머지 분분에 대해서 또 n빵을 하거나 n분의 1을 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들 이제 입주자 대표들이 이거를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본인들이 직무를 볼 때 커뮤니티 운영비를 막 올리는 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이걸 갖고 막 문제화를 하지 않을까. 내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이거를 입주민들한테 좀 그냥 좋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런 욕심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들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요.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 관리비는 실제로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익잉여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나는 거죠. 당기순이익 자체가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경우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장기수선 충당금 과소부가인데요. 7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 규약에 따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어서 운용해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하죠? 장충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걷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관리사무소장이 본인이 근무할 때 관리비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장충을 옛날에 뭐 원래는 1,000원을 걷었어야 되는데 전임 소장님이 막 500원만 걷거나 300원만 걷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와서 보니까 장충이 모자라. 그러면 내가 와서 장충을 확 늘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입주민들이 와, 소장이 새로 오더니 관리비가 겁나 늘었네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소장님이 그거를 이렇게 함부로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그냥 예전 수준에서 조금만 높여서 운영하는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번에 요즘 기사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기사에서 예년에는 뭐 25만 원이었는데 관리비가 50만 원으로 그래서 나 죽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기사에 그 장충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 그리고 장충은 내가 거든 내 맘대로 소장 만들어 걷는 게 아니야. 대표회의 의결 받고 우리 입주자들한테 동의 받고 걷는 거야. 물론 이제 수시 조정하지 않고 우리 정기 조정 3년에 한 번 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 받아도 되고, 수시 조정할 때는 우리 입대위에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입주자 대표가 아니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수시 조정할 때는 어쨌든 이제 요 얘기를 내 맘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한 거고, 이거는 장충 계획서에 따라서 관리 규약에 따라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25만 원에서 갑자기 막 10만 원, 5만 원만 많이 늘어나도 막 문제가 될 텐데 막 10만 원 막 더 늘어나고 이러면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15년 차라면 예를 드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1,000원을 걷어야 하는데 갑작스런 관리비 증가로 인해서 민원을 발생해 될까봐 제곱미터당 300원 정도만 걷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8번째는요. 통장의 분리와 정기 예금 적금으로 예치하는 거예요. 가끔 관리사무소에서요, 관리비 예치금에 이자소득을 높이, 관리비 예치금, 돈이 우리 많아, 운영자금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자소득을 높일 거야. 그러면서 정기예금을 드는 거죠. 이제 통장을 나눠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져서 전기노동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통장을 막 너무 쪼각쪼각 내는 거죠. 그래갖고 당연히 요즘은 근데 대부분은 단지는 관리비랑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장충은 별도로 예치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잡수입 정도를 별도로 이렇게 따로 통장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조각조각 내다 보니까 이 정말 가용 금액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자, 잡수입 등의 관리비 차감인데요. 이전에는요, 여러분, 잡수입이 딱 나오면 2%를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를 장충으로 적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충이 좀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관리비 차감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충 적립금이 이제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관리비 차감 등을 통해서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겠죠. 우리는 1,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실제로 관리비 부가 수입 그 관리비 차감이 100원이에요. 그럼 돈이 900원만 들어오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말 부족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그 돈에서 나가는 거라. 근데 이제 체감상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 변호사비 등 가지급 등이 발생을 하는 단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급금을 계속 이제 변호사 비용이 이게 누가 이긴지 진지 아직 발표가 안 됐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가지급금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2, 3천인데 작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막 2천, 3천이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리비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은요, 회계 점검 부가 세무 업무 대행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뭐 580건 이상 그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업무 수행을 했고요. 뭐 저희가 뭐 업무를 하는데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업무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일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프리랜서도 모집하고 있는데요. 좋은 분들이 이제 이력서 넣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더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좀 길어져서요. 제가 관리비 부족을 해소하려면은 요거는 내일 영상을 더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 이어서 2편까지도 봐주세요.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항상 여러분은 행복하실 거예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릴게요.